자, 교재 7번 추징을 가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몰수를 할 수가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수를 먼저 검토를 해보고 몰수가 안 될 때 추징을 한다. 몰수할 수 있으면 몰수해야 되는 거예요. 몰수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문서 도와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 일부 몰수 대상이 될 때는 그 부분을 폐기하면 됩니다. 자, 쭉 가보시게 되면 역시 몰수 역시 몰수가 부가형이었듯이 추징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가형이다는 거죠.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 부수 동그라미 부가형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종국 판결에 대한 상고 없이 추징 부분에 한해서 독립상고가 안 돼요. 그리고 추징 일종형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고요. 자, 몰수는 특정물에 하는 거죠. 특정물. 그래서 이 만약에 특정되지 않았잖아요.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추징도 안 되고 몰수도 안 돼요. 둘 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다음 자, 징역형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효력이 있어요. 개별적 효력. 자, 그래서 이 징역형에 대해서 특별사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징까지 똑같이 특별사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추징은 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징역은 특별사면, 대통령이 사면해 주지만 낼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낼 돈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상실된다고 볼 수가 없다. 상실된다고 하면 틀려요. 왜 개별적 효력이기 때문에. 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뭐 사실상의 원인, 법률상의 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소비가 제일 많죠. 소비가 많고 혼동이라는 것도 있고 판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배우자 명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 명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때 몰수가 안 되죠. 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액을 추징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산정 시기는 재판 선고시다는 거 받으시고, 그다음 주가가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렇게 오르내릴 때 처분 가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면 고점일까요, 하점일까요, 중간점일까요? 판례가 말하래 가장 낮을 시점이다 이거예요. 가장 낮을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낮을 때다. 이것도 몇 번 나왔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범죄 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추징할 때 그 취득 대가를 추징 금액에서 공제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X란 말이죠. 공제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범죄 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그 물건 자체가 이 몰수되는 것이고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추징을 상당할 것이지 뺀 나머지를 추징하는 것이 아니다. 즉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요. 잘 나와요. 자, 다음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 가액에 상당한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했는데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가 안 된다고요. 공제가 안 된다고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것도 공제가 안 돼요. 그렇죠?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 공제가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나도 얼마 지출했어요. 지출에 내가 1억을 뇌물을 받았는데 내가 100만 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마이너스 100만 원, 즉 9,900만 원을 몰수하는 게 아니라 몰수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지출했던 간에 1억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세 가지가 전부 다. 됐어요? 자, 다음.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자의 뜻에 따라서 전달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걸 빼요. 이걸 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뇌물을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았는데 제공자의 뜻에 따라서 1천만 원은 누구한테 전달하라 했다. 누구한테 전달하라.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먹으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1억 마이너스 1,000, 그러니까 9천만 원만 몰수나 추징하는 것이지 이걸 공제한단 말이에요. 공제. 이때는 공제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 뜻에 따라서 그 뜻에 맞게끔 전달했다면 그 내목 원래 처음부터 내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처음에 받은 돈에서 공제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추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 추징이 있고 징벌 추징이 있고 그래요. 자, 개별 추징이 원칙이죠. 원칙이고 개별액을 알 수 없을 때는 평등 분할 추징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개별 추징 관련된 법, 형법, 변호사법 이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오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형법, 변호사법.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좀 덜 중요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것들 보면 부패방지법, 정자법, 공무원 범죄에 관련된 몰수특례법, 성매매 알선 행위에 관한 처벌에 관련 특례법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그다음 자 징벌적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범자가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 할지라도 공범자 모두에 대해서 전부를 추징하는 거예요. 그 추징 자체를 하나의 징벌로 내리는 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관세법, 외국환, 마약, 밀항, 향정신성 의약품, 특경법상의 재산 국외 도피 전부 다 외국과 관련돼 있는 거죠. 이거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외국 나와 있지? 미랑 외국이지? 마약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향정신성 의약품도 외국에서 들어오죠? 이것도 국외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징벌적 추징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요. 됐죠? 자, 그래서 판례 보시면 자 여기 뇌물 나와 있죠? 뇌물은 형법에 나와 있지? 개별 추징이다. 개별 추징. 그래서 개별적 추징이 원칙인데 개별액을 알 수 없을 때는 평등 분할 추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형법에 나와 있죠? 형법에. 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이 안 돼요. 개별 추징이라서.